내 아들이었다면 지금 저 나이였겠지. 정철민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낡은 사진 한 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6살 남짓한 사내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고 햇볕에 살짝 타버린 그 볼엔 작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 점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억 속에서도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사진을 들고 손끝으로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는 그의 눈매는 점점 젖어갔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서울 도심을 조용히 적시는 그 비 소리가 마치 오랜 시간을 통과해 울리는 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정철민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로비 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을 굳혔습니다. 회사 로비, 투명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한 청년의 얼굴, 눈을 가릴 듯 덮은 머리카락과 가느다란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낯익은 눈빛, 심장이 순간 멎을 듯 멈췄고 정철민은 자리에서 일어설 뻔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청년은 커다란 우비를 입고 있었고 비에 젖은 운동화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등에는 택배 가방이 무겁게 들려 있었고 손엔 접힌 명세서를 쥔 채 로비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야 하는 물건이라 직접 왔습니다. 청년은 깍듯한 태도로 말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을 날렸습니다. 비서실에선 곧바로 호출이 들어왔고 청년은 안내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정철민은 이 모든 장면을 유리창을 통해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아이 아니. 저 청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은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청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맞으시죠? 퀵서비스입니다. 서류 전달 드리고 서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민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도 펜을 들지 못한 채 청년의 얼굴만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매가 닮았고 말투에 어딘지 모를 정직함이 묻어났습니다. 청년은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시죠? 정철민은 마침내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 아, 예, 박도훈이라고 합니다. 청년은 또렷하게 대답했고 그 목소리에 무언가 가슴 한쪽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정철민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펜을 들어 서명을 하고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청년은 예를 갖추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계십시오. 정철민은 청년이 돌아서서 나가는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도훈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고 그 뒷모습은 어린 준서가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던 날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빗속을 걸어가는 청년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박도훈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 거지? 정철민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 그날의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1994년 6월 3일 비 오는 날 오후 3시 40분 강남역 앞 사거리 아들 준서 실종. 그 수첩 가장자리는 이미 낡아 찢어질 듯했고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기억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다시 한번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속에서 오래전 사라졌던 아들의 흔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하늘은 며칠째 구름으로 가득했고 회장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일정한 박자로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철민은 그 소리에 맞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손에 쥐고 있던 청년의 명세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단에 적힌 이름. 석자 박도훈, 그리고 퀵서비스 업체의 로고.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종이였지만 그의 마음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도훈, 박도훈 낯설지 않단 말이지. 그는 조용히 중얼이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자꾸만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분명 감정적인 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청년을 처음 본 순간 눈에 담긴 무엇인가가 뇌리에 깊이 박혔고 마치 오래전에 끊어졌던 실이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철민은 오랜 습관처럼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조심스레 보관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 은색 체인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동그란 펜던트에는 정준서라는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던 해 잃어버리지 말라고 선물로 해주었던 것이었고 사라졌던 그날에도 준서의 목에 걸려 있었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가 사진과 목걸이를 나란히 놓고 조용히 눈을 감자 그날의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우산을 접다가 놓친 손, 뒤돌아보았을 땐 이미 아이는 군중 속으로 사라져 있었고 아빠 라는 외침만이 멀어지는 빗속에서 들려왔던 그날, 그 죄책감은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도훈 씨에 대해 조금 알아봐 주게. 가능하면 조용히.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고 정철민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위치에 오른 지 수십 년 그 누구의 허투루 보이는 얼굴에 이런 마음의 동요를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도훈이란 청년은 달랐습니다. 눈동자에 스치는 그 불안함과 어딘지 모르게 숨죽인 듯한 태도,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며칠 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얇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서류엔 박도훈의 간단한 생애가 담겨 있었고 고아원 출신, 초등학교 졸업 후 시설에서 자라 보호 종료 이후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용직을 전전하다. 현재는 퀵서비스 일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력도 짧고 가족도 없으며 병력도 명확치 않은 상태. 정철민은 서류를 넘기다 사진을 본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서류에 붙은 사진 속 청년은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웃고 있진 않았지만 입꼬리에 미세한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엔 알 수 없는 고독이 맴돌고 있었죠. 맞다. 그 눈빛, 준서도 어릴 때 저런 눈을 하고 있었지. 그는 조용히 서류를 접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라는 위치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위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해야겠군. 아니면 더 이상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정철민은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박도훈 씨 되시나요? 제가 며칠 전 사무실에서 뵈었던 정철민입니다. 잠시 차 한 잔 괜찮으시겠습니까?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고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먼저 도착한 정철민은 앞에 놓인 따뜻한 차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만나오며 수많은 얼굴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마음을 흔드는 상대는 처음이었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박도훈이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검은색 우비에 젖은 운동화 차림이었고 그가 조심스럽게 걸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렇게 따로 불러주셔서 놀랐습니다. 불편하신 건 아니셨죠? 도훈의 말에 정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 비 오는 날
일부러 와줘서 고맙네. 자네도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미안하군. 도훈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자리에 앉을 기회가 제겐 흔치 않으니까요.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말투. 그러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그 억양에 정철민은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네 어릴 적 기억나는 부모님이나 어딜 갔던 기억 같은 거 있나? 정철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박도훈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설에 있었답니다. 누군가가 유치원 근처에 저를 데려다 놨다더군요. 경찰이랑 사회복지사들이 그땐 참 많이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정철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끝내고 싶었던 질문, 알고 싶었던 진실이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론 쭉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고등학교는 못 가고 일찍부터 공사판이나 식당 같은 데서 일하며 지냈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법부터 배웠죠. 도훈은 웃으면서도 그 눈빛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힘들었겠구먼. 정철민은 물 한 모금으로 떨리는 감정을 눌렀습니다.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전 그래도 건강하게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도훈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담담한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철민은 자신의 아들 준서가 살아 있었다면 바로 이런 청년이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검소하지만 예의 바르고 쓸쓸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 없었고 회장이라는 타이틀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정철민은 조용히 지갑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 혹시 본 적 있나? 도훈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눈매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저랑은 다른 아이 같습니다. 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자네 목에 혹시 예전부터 갖고 있던 물건 같은 건 없나? 그는 조심스레 물었고 도훈은 생각에 잠기더니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주머니에서 낡은 은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릴 때 보육원 원장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목에 걸려 있었대요. 혹시 단서가 될까 해서 보관하고 있었죠. 정철민은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도훈의 손에 들린 목걸이는 그가 보관하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펜던트의 뒷면에는 희미하게 준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순간 정철민의 손끝은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조용한 카페 안엔 빗소리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정철민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목걸이 자네가 늘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지.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유는 모르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철민의 눈동자엔 어느새 눈물이 맺히고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서 울리고 있던 오래된 종소리가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찾고 또 찾았던 아이,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청년일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정철민은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안에서조차 그 순간은 정적이 무겁게 흘렀고 도훈은 혹시라도 실례가 되었을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회장님께서 괜히 불편해지신 건 아니신가 걱정이 됩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꺼내본 것뿐인데. 도훈의 말은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정철민의 심장을 다시 쿡 찔렀습니다. 정철민은 겨우 진정을 하며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실례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어 보이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감정은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철민은 그 자리에서 곧장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도훈이라는 청년이 단순히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점점 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걸이는 단지 상징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그 형태와 각인까지 같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도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유치원이나 어릴 때 찍은 사진 같은 건 가지고 있나? 도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전 보호소에 들어올 때도 옷가지 하나 없이 있었고 이후에도 뭘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가끔 보호소 원장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맡겨진 아이 같았다. 분명 누군가 너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도훈은 웃었지만 그 눈빛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릴 때의 익숙한 허전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철민은 더는 의심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꽁꽁 감춰왔던 감정이 지금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도훈 씨, 괜찮다면 DNA 검사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철민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결심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도훈은 순간 놀란 듯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DNA요, 회장님, 혹시 저를 제 부모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말에 정철민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네.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서 놀랐을 텐데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고 목걸이까지 보게 되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도훈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상상만 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분일까? 저를 버린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건지.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도 다 무뎌지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일에 치이다 보면. 정철민은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내 아들이 맞다면. 그건 결코 버린 게 아니네. 그날은 내가 내 손을 잠시 놓쳤던 게 전부였네. 정말 그 한순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서로의 눈 안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유전자나 증거보다 먼저 느껴지는 본능적인 끌림, 긴 시간. 헤어져 있었던 두 생명이 다시 연결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든 저는 회장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실 그게 제겐 낯선 감정이라서요. 도훈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고 정철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네. 자네가 내 아들이든 아니든 난 자네를 외면하지 않을 걸세. 정철민은 그 말을 내뱉으며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을 조용히 풀어내고 있었고 그의 눈엔 다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한 사람의 노회장의 감정이 아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병원 복도에 정철민과 박도훈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림 속에 묻어나는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묵직하게 감돌 뿐이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담긴 DNA 검사 결과는 비서의 손에 들려 있었고 정철민은 그것을 받아들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십니까? 도훈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참 오래 기다린 느낌이네. 막상 이 종이 하나로.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하군.
비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고 정철민은 깊은 숨을 내쉬며 그것을 열었습니다. 손끝은 가늘게 떨렸고 종이를 펼친 순간 그의 시선은 곧 정지하듯 고정되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부자관계 일치였습니다. 박도훈, 그는 정철민이 그토록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아들 정준서가 맞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정철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몸을 숙였습니다. 도훈은 그런 정철민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나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정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다 준서야. 너 맞다 말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손을 뻗자 도훈은 잠시 얼어붙은 채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도훈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그 단어는 병원 복도의 정적을 깼고 정철민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두 팔을 벌려 도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고 두 사람 사이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철민은 자신의 집에 도훈을 데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비워뒀던 아들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청소는 되어 있었지만 그곳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문턱을 넘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에 담긴 웃는 아이, 정철민의 아내와 함께 있던 시절, 그의 어릴 적 얼굴이 그곳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저입니까? 도훈은 믿기지 않는 듯 사진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3살이던 때부터 다 모아둔 거다. 내가 사라졌던 날 이후에도 하나도 치우지 못했네. 정철민은 그 말을 하며 고개를 떨궜고 도훈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사진틀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였고 정철민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야, 내가 평생 죄인처럼 살았다. 내 손을 놓친 날 이후 내가 누굴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어.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울 만큼 죄책감 속에 살았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미소를 바라보며 도훈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정철민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널 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구나. 밤은 깊어갔고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던 두 부자는 마침내 서로의 시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고. 몇 주가 지나고 정철민의 저택은 이전과는 다른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다란 거실엔 도훈의 웃음소리가 자주 울려 퍼졌고 예전 같았으면 바깥으로만 돌던 회장의 발걸음도 요즘은 집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침이면 도훈과 함께 아침상을 마주하고 저녁이면 정원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일상이 되었죠. 도훈은 여전히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정철민은 그런 도훈의 성실함과 겸손함에 매번 놀랐습니다.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떤가. 어느 날 저녁 정철민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도훈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감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요. 정철민은 도훈의 그런 태도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면 충분하네.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지 않겠나? 내 옆에서 천천히 시작해보게. 그렇게 말한 그의 얼굴엔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렸고 그 기사를 본 정철민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기사엔 박도훈의 과거가 상세히 다뤄져 있었고 보호시설에서 자란 고아라는 점, 학력이나 직업이 일정치 않았다는 사실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냈다고 되어 있었고 그 문장 끝엔 회장의 숨겨진 아들, 회사 경영권에 개입하나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철민은 신문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도훈은 곧바로 달려와 그 기사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 정말 그런 뜻 없었습니다. 전 그저. 정철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도훈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은 나보다 내가 더 잘 안다. 이건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방해하고 싶어서 꾸민 일이야. 그는 곧장 변호사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고 내부 임원 중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 임원이 회장실로 불려왔고 정철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회사를 떠나는 게 좋을 걸세. 난 자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네. 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직접 인정한 사람일세. 그렇게 말한 정철민의 눈빛은 단호했고 더 이상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박도훈은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를 위해 뭔가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도훈은 곧 경영기획실 수석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업무를 익혀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철민은 어느 날 이사회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온 일 중 하나는 내 아들을 잃은 것이었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다시 찾았고 나는 그 누구보다 그를 믿고 싶네.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도훈은 더 이상 박도훈이 아닌 정준서라는 본명으로 회사를 이끌 후계자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청년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것이 아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세상 앞에 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철민의 저택엔 매일 저녁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고 거실에 울리는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비로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고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앞날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